윤석열이라는 자가 얼마나 소름돋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이런 걸 먼저 보도했을까 싶습니다. 필립 골드버그의 증언이 무서운 이유는 그가 감정 섞인 평가를 한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전달됐고 어떤 말이 오갔고 누구에게 먼저 손이 뻗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도 처음엔 사칭 전화라고 생각할 만큼 황당했다는 말은 그날 밤이 한국만의 혼란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미 대사관이 대사를 깨워야 했고 부재중 통화에 회신하자 강인선이 바다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성명을 읽어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골드버그가 즉각 항의했고 고위급 대화를 요청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대목까지 이어지면 그때 윤석열 쪽이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막으려 했는지 방향이 잡힙니다. 그 뒤에 겨우 연락이 닿은 대통령실이 담화문을 확인하라는 말만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위기 대응이라면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설명이 먼저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설명 대신 문서 확인만 요구했다면 그 문서가 외교적 설득의 도구였다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건 그 문서와 설명의 내용입니다. 골드버그 증언대로라면 윤석열 쪽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야당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말을 과장되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계엄의 정당성을 논증한 게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국내 정쟁 프레임을 수출한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동맹의 이해를 구하려 했다는 뜻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국제무대에선 더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윤석열에게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장 역할을 맡길 정도로 한국을 민주주의 파트너로 봤다고 골드버그가 언급했습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 놓고 국회에 군을 투입했다면 그건 상대가 믿었던 가치를 정면에서 부순 겁니다. 그래서 골드버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깊은 실망이 있었다고 말한 것이고 그 실망은 개인 감상이 아니라 동맹의 신뢰가 깨질 때 나오는 현실적 언어입니다. 골드버그가 날이 밝자마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먼저 통화를 요청했다는 대목은 더 뼈아픕니다. 계엄을 막으려 움직였던 민주 세력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였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누가 합법을 지키려 했는지, 누가 헌정을 뒤집으려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그 한 통화에 드러납니다. 동맹이 어떤 편을 들었다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계엄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내란 세력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골드버그의 개탄까지 이어지면 윤석열이 오판한 건 국내 여론만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닿습니다. 계엄은 국내에서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이었을지 몰라도 외교와 경제, 안보의 연결고리를 끊는 행동은 그 자체로 국가의 신뢰를 훼손합니다. 그 후과는 정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내란 특검의 설명이 겹치면서 윤석열의 위험성이 더 또렷해집니다. 박지영 특검본은 윤석열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계엄 선판 날짜를 12월 3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기재가 있었고 조태형이 12월 4일 출국 예정이었으며 5일에 미국 CIA 국장 내정자와의 면담이 잡혀 있었다는 맥락까지 언급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새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동맹을 외치는 입으로는 혈맹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동맹이 움직이기 어려운 시기를 골라 기습을 설계한 셈입니다. 사전 통보도 없었다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그래서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동맹마저 기만한 12.3내란이라고 규정한 것도 단지 정치적 수사가 아니니라 동맹 신뢰의 기본 규칙을 어겼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앞에서 보여주던 가치 외교는 무엇이었나 하는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치와 민주주의를 말할 때는 가장 큰 목소리를 냈고 그 명분으로 국제사회에서 자리를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력이 흔들릴 수 있는 국면에서 선택한 것은 헌정 파괴였습니다. 더 나쁜 지점은 그 과정에서 동맹의 신뢰를 관리한 게 아니라 동맹의 개입을 막기 위한 시간을 계산한 정황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내치 실패가 아닙니다. 외교와 안보를 권력 유지의 부속품으로 취급한 것이고
국가 시스템을 개인의 이해관계 아래로 끌어내린 겁니다. 김건희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계엄의 목적 안에 포함됐을 수 있다는 특검 브리핑 취지와 맞물리면 더 이상 이 사태를 정치적 판단의 실패로만 축소할 수 없습니다. 국가 전체를 사유화한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외환 의혹이 거론되는 이유도 같은 결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일반 이적 혐의, 외환 의혹이 수사와 재판의 축으로 올라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위험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전쟁과 충돌은 한 번만 삐끗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 위험을 명분으로 삼아 권력을 독점하려는 발상이 실제로 검토됐고 실행 단계로 옮겨졌는지, 그것이 윤석열 개인의 판단이었는지, 어떤 라인을 통해 계획이 구체화됐는지, 누가 이를 알고 움직였는지는 끝까지 확인돼야 합니다. 바보 같은 계획이라는 조롱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바보 같은 계획이 실제 국가 권력에 의해 추진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엄이 실패했기 때문에 웃고 넘길 수 있는 것이지 성공했을 때의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몇 시간의 차이가, 몇 번의 통화 연결이, 국회로 모인 사람들의 결단이 역사를 갈랐다는 공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골드버그의 인터뷰는 미국이 이 사태를 어떻게 기억할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동맹은 문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으로 움직입니다.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사후에는 야당 탓으로 정당화하려 했다는 증언이 공개된 이상 그 기록은 남습니다. 결국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란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해 다시는 이런 기획이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훼손된 신뢰를 복원해 한국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외교적으로도 입증하는 일입니다. 이 둘은 따로가 아닙니다. 규명이 부족하면 복원도 어렵고, 복원이 실패하면 규명의 결론도 국제적 설득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2차 종합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은석 특검이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남은 의혹이 산더미라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문제 제기는 현실입니다. 외환 의혹,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비정상적 흐름, 증거인멸과 은폐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재판의 지연과 혼선 속으로 들어가면 국민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계엄의 국제적 파장이 확인된 이상 더 미룰 명분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란 사건은 일반 사건처럼 흘려보내기 어렵고 지연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심과 3심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속도와 전문성을 갖춘 체계를 만드는 건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헌정의 안정장치에 가깝습니다. 국힘당이 입으로만 한미동맹을 외치면서 윤석열과 잔당을 감싸는 모순을 연출하고 있다는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비판도 이제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정책적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동맹을 훼손한 행동이 드러났는데도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건 안보를 말할 자격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훼손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힌다면 그 강화는 구호가 아니라 절차와 제도의 회복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란 규명과 민주주의 복원은 국내용 선언이 아니라 동맹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국가 운영의 기본값입니다. 윤석열이 위험한 이유는 결국 모든 판단이 국가가 아니라 본인과 김건희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동맹도 민주주의도 법치도 필요할 때는 장식품처럼 들고 다니다가 불리해지면 회피하거나 역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골드버그의 증언과 특검의 설명이 그 흐름을 국제와 국내에서 동시에 증명해준 셈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숨겨진 공모 라인과 시행 준비의 전모를 끝까지 확인하고 외환 의혹을 포함해 국가를 위험으로 몰아넣은 기획의 실체를 문서와 통신, 지휘체계로 입증하며 재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담체계를 갖추는 일입니다. 이 과정이 허술하면 내란은 처벌로 끝나지 않고 학습으로 남습니다. 다음 내란이 더 교묘해지는 사회는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복수국이 아니라 재발 방지입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는 감정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
제도 개혁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